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요. 사실 원하죠. 그런데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요구했습니다. 사실 이런 게 있는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기껏 이 제도가 적용된 게 8번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자, 이재용을 조사하고 있는 게 서울중앙지검일 거예요. 거기에 검찰시민위원회가 있고 그걸 열어서 이제 이재용의 사안이 이 수사심의위원회 사안인지를 거기서는 1차로 판단합니다. 검찰시민위원회에서요. 그러면 거기서 판단 맞다고 생각하면 이제 대검에다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 그러니까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이것이 수사심의위원회 해부할 사안이 맞는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요. 전체 60명의 위원이 있는데 그 중에 무작위로 15명을 뽑아가지고 이것이 수사심의위원회에 올 사항이 맞느냐. 자, 그래서 맞다고 하면 이제 대검에다가 수사심의위원회를 요구하면 전체 위원 150명에서 250명 정도가 있는데 추첨으로 배심원처럼 15명을 선정해서 거기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 검찰이 이 사안을 어떻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입장을 정한다는 겁니다. 자, 검찰이 있고 또 별도로 시민위원회가 있고 수사심의위원회가 있다라는 게 이게 지금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재용이가 이런 승부수를 뒀을까요? 첫 번째는 지금 이대로 이복현 검사가 부장검사가 하고 있는 이 수사에서 이대로 가면 이재용이 수사에 지금 칼날을 피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고 한 거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재용과 이복현 부장검사는 조선일보가 4년째 이어진 악연이다 말합니다. 자, 악연이라고 말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뭔 악의를 품었다라고 그 글자를 보는 순간에 오해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검사는 범죄가 있으면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종교가 뭐고 재산이 뭐고 인종이 뭐고 관계없이 그냥 조사하는 게 검찰이어야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수사하는 범위를 갖다가 조정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복현 부장검사가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서 국정농단 사건의 앞단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권한인 삼바 문제를 걸고 넘어지니까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자기가 밑에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라고 안 해야 되는데 정거들은 다 그걸 지향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재용이 딱 여기서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겠구나 하고 2번 출두하고 느꼈겠지요. 그런데 현재 정권은 이재용에 대해서 봐주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 준법감시위원회 국정농단 사건을 파기환송시켜서 또 거기 파기환송심의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는 승계하지 않겠다. 노조 허용하겠다 해가지고 집이 떨어지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직계에서 이걸 물고 늘어지니까 불편하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재용이 좀 권력이나 이런 쪽에 물었을 겁니다. 자기한테 우호적이고 봐주기로 되어 있는 쪽에. 자, 그 이복현이나 윤석열 그 라인에서는 네가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같아. 지금 라임이나 다른 사건들은 좀 빠져나가고 있지만 신라젠이나 우리들 병원이나 그 사건은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만큼 확 걸렸으니까 이걸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된다. 뭐 이런 교감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재용이 정권의 의사에 전혀 무관하게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해부해달라 말을 했을 거라고는 안 본다는 겁니다. 자, 7월 달에 검찰 인사가 있대요. 자, 이재용이 6월 달에 지금 한 달을 시간을 끌면 이 이복현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사나
그 중앙지검도 다 이성윤이한테 장악되어 있지요. 지금 윤석열 총장의 의지는 분명하겠지만 그 밑에 있는 신복들이 거의 다 잘려 나가고 지금 일부는 또 변심해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복현 부장검사 한 명이 이 사건으로 잘 안 되면 옷을 벗겠다고 각오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압력을 넣으면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다 폭로해버리고 그만두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하니까 이 삼성 사건을 다루지요. 대한민국의 삼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하늘이잖아요. 자,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아마 이 이복현 부장검사가 입장을 정리할 때 그때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입장을 같이 밝히고 정리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러니까 압력 넣어갖고는 안 되니까 이복현 부장검사를 인사조치하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 지금 수사심의위원회를 요구했고, 또 이 수사심의위원회에 있다라는 뭐 언론계나 법조계의 인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거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전문가, 그 삼성에 전부 약한 사람들이 다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재용이 저는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요구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재용이 나름대로 정권과 텔레파시로 교감을 해서 지금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걸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조직을 만드는 거는 검찰을 약화시키고 견제하려고 만드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검찰에 대한 불신이 전제된 부분이죠. 자, 이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이 도대체 왜 필요하나? 지금 2018년에 이 제도가 생긴 이래 지금 신청을 한 것이 8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왜 만들었느냐? 시민과 각계 전문가가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8번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구속 수사하라 하는 의견이 나온 거는 한 건이고, 구속 수사라고 의견이 나온 거는 단 한 건이고, 7개는 대외적으로 결과가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소 독점주의, 검찰만이 기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예외라서 이제 이 추미애도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문제를 분리시켜야 된다 하면서 이 제도를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문정권 들어서 검찰 힘 빼려고 이 제도를 말한 거죠. 근데 수사심의위원회를 한다고 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해당 검찰청 산하에 시민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여기서 오케이 해야 또 대법원 산하에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민위원회는 그야말로 일반적인 국민들이 위원이라서 그 중에서 15명을 뽑아서 어떻게 할지, 이걸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들이 결정하고, 열어야 된다면 이제 대검에 가서 이제 수사심의위원을 200여 명 있는데 그 중에 15명을 뽑아서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5명을 뽑으면 그 중에 10명 이상이 출석을 해서 출석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되는데, 삼성의 실력으로 한 뭐 6, 7명 이렇게 끌어내서 찬성 받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기업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한다, 이게 이례적이에요. 누가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하냐? 그야말로 힘이 없는 개인이 이제 자신이 검찰에 방어하기가 어려울 때, 아니면 뭐 인권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를 하겠다는 건데, 결국 이재용이가 이걸 하겠다라는 거는 이재용이가 2번 가보니까 그야말로 내가 구속을 피할 수 없도록 꽉 짜여져 있구나, 이걸 느끼고 기소될 경우에는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빠져나갈 방법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재용이 지금 이 카드를 뽑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우면 삼성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진짜 무지렁이 백성들이죠.
자, 그래서 국민한테 평가받겠다 하면 솔직히 뭐 삼성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정보력과 로비력을 가지고 이 시민위원회나 수사심의위원회에 영향을 미쳐서 빠져나갈 수도 있고 해볼 만한 도박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가 났을 때 과실치사로 수사받은 소방지부에 대해 기소하지 마라 했다. 그래서 검찰도 불기소 처분했다. 그래서 이재용도 여기서 이제 그런 판결을 받으면 재판 없이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계산을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묻는 거는 예를 들어서 불 났는데 소방지부가 현장에 책임이 있냐 없냐 하는 거하고 이재용이가 4조 5천억을 진짜 보통 사람은 삼성 에피스에 대한 뭐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콜옵션은 흔히 부채로 처리한다. 그래서 그것도 위에 있는 모회사인 삼바가 4조 5천억의 분식 회계를 했고, 그래서 삼바와 관련되어서 상장되는데 혜택이 있었고, 그래서 제일모직 가치가 올라갔고, 삼성물산은 공사 수주나 또 에버랜드 땅 가치도 낮췄다. 이런 부분을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고 또 삼성의 변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다. 뭐 그거는 합병과 관계없이 벌어진 일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평소에 이 일에 관계없던 사람들이 이 복잡한 사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엄청나게 시간을 끌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 아까 말했듯이 7월 달에 검찰 인사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이복현 부장을 딴 데로 발령을 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 계산도 했을 수 있겠죠. 자, 이복현이 이제 이 국정농단 사건 때 파견되어서 이재용 구속의 핵심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검찰에 돌아와서는 또 삼바 수사를 총지휘를 하고 있어요. 서울중앙지검에 지금 소속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특수사부장이었는데 현재는 경제범죄형사부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과거에 이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도 수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연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복현의 또 흠집내기 이런 부분 국정농단 수사 때 파견되어서 구속시켰다. 이제 그런 거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삼성은 수사 장기화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데 잘못이 있으면 수사도 장기화할 수 있죠. 이 수사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라는 말이 만약에 제가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불려다니면서 수사 장기화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한다고 제 말을 누가 인정해 줄까요? 아무도 인정 안 하지요. 관심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삼성의 이재용에 대한 수사 장기화에 대한 피로감요? 자, 삼성이 이재용 개인의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용이가 최후의 카드를 뽑은 다음 날 검찰이 지금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삼성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요구를 했는데 검찰은 지금 이재용, 최지성, 김종중은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이 세 명이 그야말로 분식회계와 그리고 삼성의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합병의 부당성을 다 저질렀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부정거래 및 시세 조정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그리고 김종중에게는 위정 혐의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용이가 수사심의위원회를 한 거하고는 별도로 지금 이재용이가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논의가 시작되고 나면 검찰이 자체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할 수 없는 만큼 시간을 벌어서 검찰 인사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이 착수되기 전에 이 중앙지검 산하 시민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잽싸게 지금 서류도 지금 도착해서 접수하자 말자 검찰이 영장을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앙지검이
입장문을 내고 일부 피의자들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함에 따라 중앙지검은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찰나에 지금 이복현 부장은 영장을 쳐버린 겁니다. 자, 이게 지금 2018년에 금감위와 정권선물위원회가 삼바 분식회계를 고발해서 수사에 착수되었는데 지난해 9월부터 지금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되어 온 부분이죠. 검찰은 2015년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기본적으로 제일모직에 가지고 있던 이재용의 지분이 삼바 회계 부정을 해서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합병해 주려고 저지른 행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찰과 이재용의 승부, 특히 윤석열 총장과 이복현 부장검사 간의 승부, 이런 부분이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재용이 이길 줄 모르죠. 저는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한국의 현실에서 이재용이 이길 수 있죠. 그렇지만은 검찰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할 일은 다 하겠다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